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해서 민중당에서 지방선거 성소수자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중당 공동대표이시고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태훈 의장입니다. 그리고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정태훈 의장이 민중당의 성소수자 공약을 발표를 해주시고 곧바로 이어서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공약 이행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훈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민중당 성소수자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민중당 정책의장 정태균입니다. 5월 17일 오늘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 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2004년 5월 17일은 미국 최초로 매사추세츠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날이기도 합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미국 정신의학학회는 1973년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진단이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반동성애 진영은 동성애는 질병이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률이 비성소수자 청소년보다 5배나 높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전무합니다. 결혼, 고용, 의료 등에서 성소수자들은 관계와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입니다. 민중당은 오늘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7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인권의 정의, 지자체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 인권교육 실시, 인권부서 및 센터 설치, 인권지킴이당 운영,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인권조례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고하는 차별사유를 모두 포함하도록 해 차별사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무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긍정적 역할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제인권조약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 등 교육 주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과 국공립 대학시설 등의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성별로 분리된 화장실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7년여 전부터 성중립 화장실 필요성이 공론화되었고,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과 국공립 대학시설에 성중립 화장실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성별을 포기하는
표기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부당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말소하고 정보를 담지 않는 새로운 번호 체계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섯째, 동성간 혼인과 파트너십을 인정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독일과 영국과 같은 동반자법 제정이나 프랑스의 시민 대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민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전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성전환자들은 고가의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전환자의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그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대 내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을 폐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중당 지방선거 성소수자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입니다. 종북 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말입니다. 차별과 배제, 한국 사회의 혐오를 상징하는 박근혜 독재 정권 시절의 단어였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을 지나고 판문점 선언을 지나고 종북이라는 말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이가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들이 혐오의 대상을 찾아서, 미움의 대상을 찾아서 게이에 집중하는, 성소수자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5월 17일 오늘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1990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립니다. 그보다 앞서 1973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무려 45년이나 지나서 지금도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신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작년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동성애는 하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법적인 금지가 아니라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그 하늘은 누구의 하늘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인권을 짓밟는 하늘 따위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독재를 몰아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거꾸로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지지하지는 않으나 차별과 배제에는 반대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겁합니다. 차별과 배제에 맞서서, 혐오에 맞서서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입장 표명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동성애 반대 연대라는 단체에서 저를 낙선 후보로 지정을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치열한 투쟁을, 때로는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담보로 잡혔던 그런 투쟁을 함께 해왔습니다. 동성애 반대 연대에서 저를 낙선 후보로 지명하신 것은 2018년 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본적인 인권, 국민들의 기본 시민권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인증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민중당 성소수자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